미식의 나라인데 선수들이 배가 고프다고 난리치고 길거리에는 노상 방류를 하지 말라고 소변기를 늘어놓고 진짜 부끄러워 죽겠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 파리올림픽이 드디어 개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말에 따르면 우려했던 것보다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세계의 빈축을 산 생강의 수질, 그리고 테러 위협으로 인한 치안 문제, 쉼없는 반대 시위 등 계속 언급되었던 문제가 아닌 새로운 문제인데요. 어이없게도 지금 선수들이 배고파하고 있다고 합니다. 밥으로 안부를 묻는 대한민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데요. 덕분에 한국이 다시 한번 빛나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모로 삐걱거리는 시작 속에서 한국이 왜 주목받고 있는지 열렬한 K-팝 팬이자 파리올림픽 자원봉사자인 엘로디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대체 파리에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로디라고 합니다. 21살이고 파리의 소르본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파리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에게 이번 올림픽은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림픽 유치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았고 지금도 곳곳에서 시위가 열리고 있어요. 환경 문제부터 시작해서 예산 낭비, 교통 혼잡 등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도시에서 올림픽이 열린다는 건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경험이 될 거야. 그래서 저는 망설임 없이 올림픽 자원봉사자에 지원했고 운 좋게 선발되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게 좋은 경험이 되는 것이 맞나 갸우뚱한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로 출근을 하며 거치는 길들만 해도 사실 할 말이 없죠. 이 상태로 올림픽이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 의아한 거예요. 첫날만 해도 유니폼을 입으면서 느낀 설렘은 엄청났었는데 말이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뿌듯함을 느낀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좀 부끄러워요. 지금 파리는 거리 곳곳에 임시 화장실과 소변기가 줄지어 설치되어 있거든요. 처음엔 두 눈을 의심하고 같이 자원봉사를 하기로 한 친구 소피를 만나자마자 묻기까지 했어요. 왜 갑자기 저렇게 소변기를 길가에 주르륵 세워둔 거야? 치워도 모자랄 판에. 지린내 나잖아. 소피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노상방류 막으려고 설치한 거래. 근데 솔직히 말해서 화장실 설치보다는 시민의식 교육이 먼저 아닐까? 우리는 잠깐 서로 얼굴을 보며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파리지앵으로서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고요. 세련됨과 우아함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파리지앵으로서 패션 센스부터 시작해서 라이프 스타일, 심지어는 걸음걸이나 말투까지도 파리지앵만의 특별한 매력이 있는 우리의 이미지가 전 세계인에게 소변기로 각인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소피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에서도 경찰들이 파견되어 왔다는 거예요. 테러 위협 때문에요. 그리고 경기장 주변에서 정말로 한국 경찰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가짜뉴스인 줄 알았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치안을 남의 나라 힘을 빌릴 정도로 프랑스가 개판이었나 싶었죠. 소피는 좀 부끄럽긴 하지만 대신에 테러가 안 일어나고 안전한 게 더 좋은 거 아니냐고 했는데 전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와 계신 경찰분들도 황당할 것 같았어요. 타국에서 얼마나 황당할까 싶고요. 이런저런 생각에 복잡하지만 경기장에 도착하면 정신없이 바빠지니 다행입니다. 선수들을 안내하고 동선에 차질이 없게 해야 하니까요. 그러다 우연히 선수촌 쪽을 지나가게 됐는데 그 유명한 골판지 침대에 대해 선수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뭐야, 정말 이 위에서 자라는 거야? 한 선수가 불평하는 소리였어요. 맞아, 너무 딱딱하고 불편해. 경기 전날 잠도 제대로 못 잘 것 같아. 다른 선수가 동의하며 말했죠.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교육대 들었을 때는 친환경적이고 튼튼하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모양이었나 봐요. 호기심에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모양새가 정말 허술해 보였어요. 게다가 일단 선수들 덩치에 맞지 않게 너무 작았죠. 제가 봐도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이걸로 충분히 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하는 선수들에게 이런 침대를 제공한다니. 욕먹기 딱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선수가 저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저 숙소에 있는 것이 진짜 침대 맞나요? 선수용이 정말 맞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부끄러웠어요. 파리지앵으로서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다.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를 숙이고 사과할 수밖에 없었죠. 네, 맞아요. 선수용이 맞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번 올림픽의 준비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실감했어요. 친환경을 강조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선수들의 편안함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이뤄져서는 안 되는데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인지 첫 발상부터가 정말 좀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이런저런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했어요. 파리의 모습에 부끄러움도 느꼈고 올림픽 준비가 생각보다 미흡한 것 같아 걱정도 됐죠.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저를 웃음 짓게 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특히 며칠 전 한국 선수들을 만났을 때가 기억에 남습니다. 불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항상 밝은 미소로 우리를 대해주셨거든요. 드라마에서 많이 들은 안녕하세요와 감사해요를 직접 네이티브 스피커의 말로 들으니 이렇게 설렐 수가 없네요. 자주 마주치지 못했지만 늘 밝게 웃으며 이렇게 말을 건네주시는데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제 마음도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사람 마음 얻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쉽다는 걸 한국 선수단을 보며 느끼죠. 이제 막 시작된 파리올림픽인데 벌써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더 펼쳐질지 골치가 아픕니다. 선수들을 만나자마자 일이 터졌거든요. 저의 첫 임무는 선수들을 경기장으로 안내하는 일이었어요. 간단해 보이는 일이었지만 현실은 정말 달랐습니다. 저탄소 올림픽을 표방하다 보니 에어컨 없는 버스를 타고 이동한다는 거 뉴스로 보셨죠? 7월 말 파리의 한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데 에어컨 없는 버스라니요. 파리의 여름은 습도가 없어 그리 덥지 않다고 하는데 버스에서 내린 선수들이 정말 지친 얼굴로 한마디 말도 없이 이동하길래 대체 어느 정도인가 궁금해서 실제로 버스에 올라탔을 때 느낀 열기는 정말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더 황당한 건 창문이 모두 테이프로 봉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안 때문이라나요? 하지만 이렇게 더운 날 창문도 못 열게 하다니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아니, 사람 숨은 쉬게 해줘야죠. 저 상태로 꽤 오래 이동한단 말이에요. 선수들은 갑갑함에 창문을 열고 싶어 하더라고요. 버스에 올라타기 전 잠깐만 열면 안 되냐고 요청하는 선수들이 많았는데요. 죄송합니다. 창문을 열 수 없어요. 선수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들의 실망한 표정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인터넷에서 찾아본 황선우 선수의 인터뷰는 제 얼굴을 시뻘겋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황선우 선수가 말하길 버스가 에어컨이 안 되고 창문도 못 열어서 정말 힘들어요. 게다가 선수촌에서 경기장까지 가는데 40분이면 충분한데 버스 배차가 제대로 안 돼서 1시간 반씩 걸리기도 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미안하고 부끄러웠어요. 우리가 이렇게 선수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니. 하지만 놀라운 건 제가 만나봤던 몇몇 한국 선수들의 태도였어요. 그 힘든 상황에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오히려 저희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괜찮아요. 위에서 내려온 지시인데 따를 수밖에 없죠. 참을만 하니까 너무 안절부절하지 말아요. 땀을 비워도 흘리며 이렇게 말해주셨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렇게 이해심이 넓은 선수들인데 우리 준비가 부족해 곤란하게 만들었다 싶어 죄송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마치 우리의 이런 허술함을 내다보기라도 했다는 듯이 선수들의 불편함을 없애더라고요. 솔직히 한국이 절 너무나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선수촌 쪽에서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저는 단장님의 배려로 선수촌 식당을 먼저 이용했거든요. 프랑스 하면 그래도 식사 아니겠어요? 기대를 안고 갔죠. 점심 한 끼에 20유로, 한국 돈으로 3만 원 정도예요. 비싼 감이 있지만 그 정도 값을 하겠지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연어 스테이크인 줄 알고 달려갔는데 알고 보니 당근 구이더라고요. 소고기 큐브 스테이크라고 해서 또 기대했는데 그건 가지구이였어요. 알고 보니 저탄소 올림픽을 위해 채식 위주로 준비했대요. 나야 뭐 그렇다 치고 이걸 선수들에게 어떻게 먹이지? 걱정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선수들의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서양 선수들은 프렌치 프라이라도 없냐며 찾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조차 없대요. 튀김 기름이 저탄소 정책에 맞지 않는다나 뭐라나. 그럴 바에는 아예 올림픽을 열지 말아야죠. 비행기를 안 띄우는 게 제일인데 올림픽에 참여한다고 다들 비행기 타고 오고 있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이 행정은 누구 머리에서 나왔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느낌이 좋지 않았죠. 파리 사람인 저도 황당한데 선수들은 오죽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상대로 선수들 반응이 정말 안 좋았어요. 해도 해도 너무한다. 감자튀김 없는 식당은 처음 봤다. 배불리 먹지도 못하니 기운이 없다. 심지어 감옥에 갇힌 기분이라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 한국 선수단이 머무는 쪽을 지나가는데 몹시 맛있는 냄새가 났어요. 분명 프랑스 음식은 아닌데 식당에서 나던 냄새도 아니고 뭐지? 했는데 알고 보니 한국 대표팀 도시락 배달이었어요. 처음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건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했거든요.
우리를 얼마나 수준 낮게 봤으면 저렇게 다 싸들고 왔나 이런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다른 나라 선수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우리도 저거 먹고 싶다고요. 전 우리를 부끄럽게 만든 한국 대표팀이 미워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그들의 식단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진천 선수촌 영양사와 조리장을 포함해 15명의 전문가들이 파견됐대요. 제육볶음, 콩자반, 계란말이 같은 한식은 물론이고 제철 과일, 체중 조절식까지 제공해서 사실 저 식단이 지금 올림픽 선수촌 식당에 배치되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제대로 알고 보니 살짝 피어오르려던 한국에 대한 미움은 사르르 녹아버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저렇게 다채롭게 준비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오히려 한국에 폐를 끼친 거니까요.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모든 자원봉사자들과 선수들이 한국팀 도시락 냄새만 맡으면 저절로 고개가 돌아가 부럽게 쳐다보고 있어요. 한국에서 공수해온 재료만 2톤이 넘고 매일 새벽 5시부터 준비한대요. 정성스럽게 포장된 도시락이 880km나 떨어진 선수촌으로 몇 끼 배달된다니. 다른 나라 선수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죠. 그 냄새가 엄청 식욕을 자극해서 한식이 먹고 싶어지는 냄새였어요. 그래서 친구랑 근처 한식당을 찾아갔는데 놀랍게도 거기서 올림픽 선수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선수촌 밖으로 나와 한식을 즐기고 있더라고요. 아마 다들 비슷한 생각이었나 봅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같은 한국 음식들의 향기가 가득한 곳에서 선수들은 정말 맛있게 먹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선수촌에서 제대로 된 음식을 제공하지 못해서 이렇게 밖에서 따로 먹어야 한다니 싶어 미안한 감정이 정말 컸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어요. 미식의 나라 프랑스에서 열리는 올림픽인데 정작 선수들은 한식을 찾아 나서다니. 자존심이 상하고 엄청나게 민망했죠. 그런데 문득 옆자리에서 들리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어요. 미국 선수로 보이는 사람이 말하더라고요. 와, 이거 정말 맛있다. 한국 선수들 도시락 보고 궁금했는데 직접 맛보니 대단해. 그 말을 듣고 옆에 있던 다른 나라 선수도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 난 처음에 한국 선수들이 왜 따로 도시락을 먹나 했는데 이제 이해가 돼. 이런 맛있는 음식이라면 나도 매일 먹고 싶어.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도 음식을 받았습니다. 종종 사 먹었던 한식이었지만 유달리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왜 모든 선수들이 한국 도시락을 부러워하는지, 왜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한식당을 찾는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과 함께 한국 음식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한 기쁨도 느꼈죠. 한 번도 안 먹어본 뼈해장국을 먹어봤는데 뼈로 무슨 음식을 만드나 했던 저랑 소피가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었거든요. 매일 먹고 싶은 맛이었습니다. 물론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매번 사 먹을 수 없으니 저는 계속 선수촌 내 식당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앞으로 맘 편히 이용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아직 뉴스로 안 나갔던데 항의를 좀 세게 하는 국가도 있었거든요. 그중 한 곳은 중국 선수단이었어요. 반응이 좀 격렬했죠. 중국 선수 한 명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우리는 챔피언이지 토끼가 아니다. 라고 항의했는데 그 말에 주변 선수들도 동조하며 항의하기 시작하는 모습도 보았으니까요. 다들 뒤에서 저게 사실 중국 선수단에 대한 과도한 도핑 검사 문제 때문에 예민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소피 말이 중국 선수들은 열흘 만에 200회 이상의 도핑 검사를 받았대요. 이건 명백한 차별이라며 난리가 났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마도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해서 예민해진 거 아닐까? 누구나 받는 도핑인데 찔리는 게 없다면 수용해야 하는 게 도핑 아닌가? 소피는 제가 너무 밥 한다고 하며 비웃던데 솔직히 제대로 못 먹여서 저런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일매일 우당탕탕인 파리올림픽, 자원봉사는 재미도 있지만 답답함과 짜증도 좀 생겨서 기분을 좀 풀어보려고 저녁에 파리에 사는 한국인 친구들과 만났는데요. 저희는 페이스북의 K-팝 팬그룹을 통해 만난 사이인데 한 달에 한 번은 꼭 모임을 갖고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요. 여기서 저는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 화제가 올림픽이었거든요. 올림픽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희는 자연스럽게 평창 올림픽 얘기로 넘어갔어요. 너희 평창 올림픽 기억나? 요새 자꾸 그 생각이 나네. 한 친구가 물었어요. 응, 물론이지. 정말 멋졌잖아. 다른 친구가 대답했죠. 저는 궁금해져서 물어봤어요. 평창 올림픽이 그렇게 좋았어? 그러자 친구들이 한꺼번에 말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대단했어. 모든 게 완벽했지. 그때 개막식에서 드론 쇼 있었잖아. 그거 정말 감동이었어. 맞아, 그리고 선수촌도 정말 좋았지.
선수들이 칭찬을 엄청 많이 했잖아. 친구들의 말을 들으니 제가 그냥 스쳐 지나갔던 평창 올림픽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파리와 비교도 안 되게요. 그런데 한 친구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평창 올림픽 전에는 걱정이 많았대. 당시 한국이 정치적으로 좀 혼란스러웠거든.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랬잖아. 근데 그 와중에도 올림픽은 완벽하게 치렀다니까. 대단하지 않아?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그렇게 성공적인 올림픽을 치를 수 있다니 프랑스라면 그 핑계로 지금보다 더 최악이었을 건데 말이죠. 그리고 저는 한국인들이 바라보는 파리올림픽이 궁금했습니다. 그럼 이번 파리올림픽은 어때? 제가 물었어요. 친구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솔직히 좀 아쉬운 점이 많아 보여. 경기장 디자인이나 메달 디자인 등은 예쁘고 좋아 보이는데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 선수들이 편하고 잘 먹고 좋은 기록을 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맞아, 한국 선수들 도시락 얘기 들었어? 다들 그거 먹고 싶어 한대. 저는 민망했지만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번 올림픽에는 분명 문제가 많으니까요. 시무룩한 저를 보며 한 친구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에이, 괜찮아. 올림픽은 이제 시작이잖아.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그리고 이런 경험도 다 의미 있는 거지. 서로 배우고 발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잖아.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맞아요. 올림픽은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죠. 만회를 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요. 앞으로의 올림픽 일정에 걱정되는 것이 더 많거든요. 시작부터 삐걱거리는데 본격적인 일정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이대로라면 남은 일정 동안 자부심이나 즐거움보단 연신 사과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론 저는 알아요. 조직위원회도 있고 전문가들도 있다는 걸요.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선수들과 마주하는 건 저희 자원봉사자들이에요. 그들의 불편한 표정을 직접 보고 조용히 중얼거리는 불만들을 직접 듣고 있자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환경보호도 좋지만 처음부터 선수들의 복지도 놓치지 않게 균형을 찾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탄소를 위해 에어컨을 끄고 채식 위주의 메뉴를 제공한다는 발상이야 뭐 이해하려면 이해하겠지만 하지만 그로 인해 선수들이 겪는 불편함이 예상이 안 됐을까요? 이게 최선의 방법은 절대 아니란 걸 저보다 더 똑똑한 분들이 몰랐을 리가 없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진두지휘하는 관계자분께 제 고민을 털어놨어요. 선생님, 현장에서 보면 정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솔직히 선수들이 좀 떨떠름해하고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어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뭔가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요? 앞으로의 올림픽은 잘 끝날 수 있을까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많이 힘들어. 이번 올림픽이 생각했던 것만큼 즐겁지 않아서 마음이 무거울 뿐이야. 저는 놀랐어요. 조직의 관계자도 이렇게 느끼고 있다니. 그렇군요. 저도 사실 많이 실망했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꿈꾸던 올림픽인가 싶어서요. 그분이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어요. 가끔은 평창 때가 그리워. 그때는 정말 대단했거든. 그냥 가서 잘 준비된 걸 즐기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잘 즐길 수 있도록 만든 한국 사람들이 지금은 너무나 놀랍게 느껴질 뿐이야. 평창이요? 대단하단 말은 듣긴 들었는데 얼마나 대단했는지 궁금해요. 제가 K-팝 팬이라 한국 친구들하고도 교류가 있는데 다들 평창 올림픽을 자랑스러워하더라고요. 그러자 그분의 눈이 반짝 빛나더라고요. 오, 정말 놀라운 대회였어. 처음에는 다들 걱정했어. 한국의 정치 상황이 불안정했거든. 하지만 결과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훌륭했지. 어떤 점이 특히 좋았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네. 우선 선수들을 위한 배려가 정말 대단했어. 식사부터 시작해서 식사 이동 수단까지 모든 면에서 선수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어. 특히 식사는 정말 대단했지. 다들 매일 5끼씩 먹어도 여기 깔린 거 다 못 먹어볼 거라며 웃을 정도였으니까. 각국의 입맛을 고려한 다양한 메뉴를 제공했고 영양사들이 24시간 대기하며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를 도왔어. 그게 한국 선수들에게만 제공된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선수와 관계자 모두에게 제공된 거야. 한국만 이런 걸 누린 게 아니야. 정말 대단한데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해요? 지금 여기서 한국 선수들 도시락 먹는 거 보면 감이 오지 않아? 한국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엄청 조직적이야. 합이 딱 맞지. 평창이 그랬어. 아, 맞아요. 여기서도 한국 선수들 도시락 봤어요.
그래, 그 도시락이 바로 한국 사람들의 조직력을 일부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돼. 선수들 개개인의 필요를 세심하게 고려했거든. 그리고 평창은 환경 문제도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며 이렇게 선수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았어. 저희도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맞나 싶잖아요. 평창은 안 그랬나요? 평창은 달랐어. 친환경을 추구하면서도 선수들의 편의를 놓치지 않았지. 예를 들어 선수촌 건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에너지를 절약하면서도 냉난방은 충분히 제공했으니까. 바닥이 어찌나 따뜻한지 한국 드라마에서처럼 바닥에 누워서 있었다니까. 우리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어요. 평창 올림픽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제 마음에는 절망이 생겼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쫓아갈 것 같아서요. 파리올림픽의 문제들은 이미 벌어진 일이니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비록 저는 한 명의 자원봉사자에 불과하지만 제가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 조금이나마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앞으로 남은 올림픽 기간 동안 저는 더욱 열심히 일할 거예요. 선수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볼 생각이에요. 비록 제 노력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노력한다면 분명 변화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파리올림픽이 완벽하지 않지만 이런 경험과 노력들이 쌓여 언젠가 우리도 멋진 올림픽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정말 기대되는 소식이 있어요. 올 겨울에 저희 페이스북 K-팝 팬그룹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거든요. 이번 여행을 통해 제가 좋아하는 K-팝 아이돌들의 나라를 직접 볼 수 있다니 너무 설레요. 제일 기대되는 건 역시 음식이에요. 여기 올림픽에서 본 한국 선수들의 도시락도 맛있어 보였는데 현지에서 먹는 진짜 한국 음식은 얼마나 더 맛있을까요? 파리 한식당이 있지만 본토의 진짜 맛을 즐기고 싶거든요.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음식들을 실제로 맛볼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군침이 도네요. 그리고 한국의 문화와 역사도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요. 고궁도 가보고 최신 기술의 현대적인 모습들도 보고 싶고요. 또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도 찾아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어요. 지금 올림픽에서 오며 가며 만난 한국 선수들은 정말 친절하고 밝았거든요. 한국에 가면 더 많은 한국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죠? 한국인들의 문화와 생각을 직접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좀 하고 싶은 게 많죠? 이번 여행을 통해 K-팝 말고도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길 기대해요. 분명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고 새로운 것도 많이 배우게 되겠죠? 이 여행이 제 인생의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아 정말 기대됩니다. 우선 저는 올림픽에서 제 몫을 잘 해내보겠습니다. 올림픽 관련 뉴스나 중계 중 부족한 부분이 눈에 띄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고 잘 끝낼 수 있길 응원해주세요. 오늘은 파리올림픽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K-팝 팬그룹의 프랑스 여대생이 보내온 파리올림픽 소식을 전달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